안녕하세요. 다육 비타민입니다. 우리 다육맘들이요, 다육이를 키울 때, 각자의 환경이 모두 다르죠. 그래서 노지냐, 비닐하우스냐,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이냐, 주택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고 아이들을 물 주는 방법 또한 다양하죠.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를 키워보면요,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을 경험하면서 키워가는 지식들을 쌓아가는데요.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는 솔직히 없죠. 그래서 오늘은요, 다육 비타민이 가끔 물 주는 방법, 어떨 때 물을 줘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, 다육 비타민 내 집 환경에서요, 물을 주는 방법, 아이의 입장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주는지, 그 방법들을요,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요, 다육 비타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다육 비타민처럼 조금이나마 예쁘게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요.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100분이 있는 브리튼이죠. 그리고 크림티. 요 아이들은요, 겨울에 성장을 하는 동형종이죠. 그리고 백분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요, 우리가 보통 화분이 물에 살짝 잠기게끔 해서 저면 간수를 하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요, 이 브리트니를 저면 간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아파트 베란다는요, 통풍면에서 또 겨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요. 물마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면 간수를 했을 때요. 이 크림티도 마찬가지고요. 겨울에 무름으로 훅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통풍이 좀 잘 되는 곳이 좋고요. 특히 이 크림티 같은 경우에는요. 입장 아랫부분이요. 이렇게 힘이 없고 얇아졌을 때 그리고 밑면이 좀 쪼글쪼글해요 지금. 그랬을 때 입장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게끔 두세 번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. 지금 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지만 제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요. 살짝 줍니다. 최대한 물을 아끼다가 살짝 주는데요. 이 아이들이요, 백분이 있기 때문에 입장 위로 물을 주진 않죠.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성장하는 겨울철이지만 물마름이 좋지 않고 통풍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저면 간수를 하면은요, 이 아이들이 무름으로 떠나갑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크림티는요, 특히 무름을 조심하시고 하실 때 마사의 비율을 높이시고요. 물을 주실 때도 입장 아랫 부분으로 살짝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물이 많이 고플 때는 저면간수를 권장합니다. 다육이들이요, 물이 고플 때 이 아이들이 신호를 보내요. 이 크러쉬온 라이언처럼요, 입장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요. 제가 2주 전인가 창틀 선반의 영상을 찍을 때 이 아이들이 물을 먹고요. 이 화분 한가득 빈틈없이 얼굴이 가득 차 있었죠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물이니까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죠. 그렇지만 요 아이들은요, 요때 물을 줘도 또 얼굴이 커지면서 아이들이 가득 찹니다. 그래서 오히려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, 이 정도일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아이는요, 제가 어젯밤에 물 주는 시기를 놓쳐서 입장이 쪼글쪼글하고 아이의 얼굴이 너무 작게 됐어요. 근데 제가 자기 전에 저면 간수를 하고 잤더니 아침에 아이의 입장이요, 아주 통통해지고 예쁘게 되살아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은요, 입장이 쪼글쪼글할 때 보통 저면 간수를 하는데요. 자고 일어났을 때 아이의 화분에 흙이 젖어 있으면 요 아이의 뿌리가 튼실한 겁니다. 그래서 흙이 젖지 않았을 때는요,
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항상 저면 관수를 하는 아이들입니다. 우리가 다육이들이요, 물이 고플 때 아이들의 색감이 더 잘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정말 물이 고플 때 색감이 정말 빨리 올라와요. 지금 요 아이들은요, 베란다 선반 안쪽에 아랫부분에 있던 아이들인데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해요. 그런데 오늘 물을 주려고 보니까 이렇게 붉게 물을 들이고 있어요. 미니 고사홍입니다. 그리고 브레비 폴리아죠. 이 아이도 선반 아래쪽에 있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색상이 예쁘죠. 그리고 요 긴잎 적성 제가 거리대로 냈었는데요. 며칠 만에 들어온 이유가 이 아이도 물이 고파서요. 입장이 지금 쪼글쪼글 하면서 아이가 힘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장도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리고 있죠. 그래서 제가 물을 줘야 돼서 들어왔는데요. 이 시기에 아이들이 색감이 너무 잘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볼날에도요, 입장을 만져보면 입장에요, 힘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이 볼라레가 중간 부분에 보라톤이 많이 빠져서 제가 거리대도 냈던 아이인데요. 안으로 들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물이 고플 때 이렇게 색상을 예쁘게 빨리 입는다는 것 또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이 볼라레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힘이 너무 없었어요. 제가 요번에는 봄도 되었고 해서 저면 간수를 해줄까 합니다. 요 아이는요, 핑크팁스인데 지금 입장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. 2주 전에 제가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요.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게끔 물을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분갈이 하고 나서는요, 아이의 입장에 힘이 좀 없을 때 1주 후에나 2주 후에 물을 살짝 주시고요.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이 아이가 뿌리 활착이 단단하게 됐을 때 저면 간수를 하든지 물을 푹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아이의 입장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고 물을 주는데요. 물을 주고 난 후도 굉장히 중요하죠. 첫 번째, 얼굴에 묻은 물기를요, 에어블러시로 잘 털어 주어야 되겠죠. 입장 사이에 고인물이요, 물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.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,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아이들 물마름을 빨리 식혀줄수록 웃자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물을 주고 난 후에요, 아이들의 웃자람이 심한데요.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통풍이 최대한 잘 되게끔 문을 활짝 열어서요. 물마름을 빨리 식혀줄수록 웃자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요즘 같은 봄철에는요,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건조한 날씨가 되다 보니까요, 제가 기존에 물 주는 주기가요, 그래도 좀 짧아진 것 같아요. 창틀 선반의 콩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창틀은 공간이 좁죠.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제가 물을 흘러내리게끔 입장 사이 아래로 주는 것 같고요. 선반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계절마다 또 집 환경에 따라서요.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리고 또 봄철이죠. 봄철에는 우리가 여름에 무더위와 장마가 오기 전에요. 아이들에게 물을 좀 더 후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요. 다육 비타민 환경에 맞게 입장을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물 주는 방법들을 함께 했는데요. 이것은 다육 비타민이 하는 거고요. 꼭 정답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요. 다육 비타민 지배 환경과 비슷하고 또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다육 비타민이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셔요. 그러면 또 예뻐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물을 후하게 주는 것보다는 물을 살짝 아꼈을 때 아이들도 더 예쁘고 제 곁에 오래 있다는 겁니다.
그래서 다육 비타민의 다육이 키우는 물주기법이었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